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회정책 강의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위험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이란 하나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삶이 위험 그 자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전해서 귀가하는 직장인을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을 4가지 기준에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신체의 손해 여부. 둘째, 자기 차량의 손해 여부. 셋째, 타인 신체의 손해 여부. 넷째, 타인 차량의 손해 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고려하면 모두 16가지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정도까지 고려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결과를 상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각각의 가능한 상황을 우리는 결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특정 시점에서 16가지 결과들 중 한 가지만이 실현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확실한 결과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험 시장과 같이 위험을 줄이는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험은 보험 상품만으로 충분히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위험의 속성에 따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 개입이 요구되기도 하고 사회보험은 그러한 정부 개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결과는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마다 확률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3가지 결과만 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한 가지 결과는 무사히 귀가하는 것이고 그러한 확률 P1은 0.988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결과는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만 손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러한 확률 P2는 0.01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결과는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과 차량이 모두 손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확률을 P3라고 하면 P3가 0.002로 가장 낮다고 합시다. 우리가 가능한 상황의 목록을 잘 추렸다면 이러한 확률 값들의 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특정 위험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러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는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결과란 아주 높은 비용 혹은 불편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개인이 자동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아예 차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가 없어서 생기는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공정책 측면에서 자동차 사고 위험을 완전히 뿌리 뽑는 방법은
모든 차를 없앤다. 혹은 모든 차가 시속 1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도록 만든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은 제거할 수 있겠지만 작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너무 많은 편익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잘 저울질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익이 존재하는 일이라도 그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크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편익과 비용을 저울질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편익과 비용이 모두 유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생명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가 아주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지 문자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만약 이 명제를 문자 그대로 수용한다면 차를 없애지 않는 선택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입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차를 없애는 조치가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이나 스키 같은 모든 위험한 스포츠도 금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흡연이나 음주 같은 약물 사용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은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에 동의할 수 있나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처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가치가 유한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정책 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결국 유한한 생명의 가치의 크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명의 상실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험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생명의 가치가 유하다는 점부터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의 크기를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무한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치를 매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암묵적으로나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위험의 직면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와 다른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위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불운한 사건이 간간히 벌어지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피하고자 하는 많은 문제들은 불운 그 자체보다 불운에 따르는 재무적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교통사고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장의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고통, 차량 파손으로 인한 불편 등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큰 문제는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대물, 대인 피해 회복에 드는 비용입니다. 만약 대인의 피해가 크다면 노동 능력을 상당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까지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 보면
1.2%의 확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본인이 입는 상해는 그저 불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상실, 사고로 인해 타인과 그 차량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인간이 일찍이 보험의 원리를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운을 제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불운에 수반되는 재무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보험 계약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위험 평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